안과에 오시는 많은 질환 중에 특히 다래끼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게 되게 많고, 또 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워낙 설왕설래 자기만의 의견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과 의사 입장에서 이제 다래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고 형태학적인 차이, 뭐 아니면 뭐 치료법에 대한 차이, 이런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이거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눈꺼풀을 이렇게 단면도를 잘려서 본 그림이에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마이봄샘이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마이봄샘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눈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 중에서 사람의 눈 표면을 기준으로 점액층, 수성층, 기름층으로 나누는데, 기름층을 구성해주는, 기름이 나오는 부분이 마이봄샘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감염이 생기는 거를 다래끼라고 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눈꺼풀에 생기는 통증, 부종, 뭐 이런 게 생기면 다 다래끼 하고 오는데, 사실 마이봄샘이 골문 게 다래끼가 맞고요. 이런데 뭐 여기에 보면 속눈썹 뿌리가 골맞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낭이 골맞다든지, 아니면 땀샘이 골맞다든지, 이거는 같이 눈꺼풀에 생기는 건 맞지만 엄밀한 의미에선 다래끼는 아니죠. 그리고 이 피부층에, 눈꺼풀 피부에 아주 좁쌀알처럼 조그만 돌기처럼 하얗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비립종이라고 해서 그 감염 사례가 아니고, 그 안을 이제 째보면 뭐 피지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각질층이 두텁게 만들어 생기는 거라, 그거는 다래끼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뭔가 눈꺼풀에 생기면 다 다래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다래끼도 두 종류로 나눠요. 위치에 따른 구별은 사실 그닥 의미가 없는 게, 뭐 속다래끼예요, 뭐 겉다래끼예요 하는 건, 이 눈꺼풀 판이라고 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단단한 막이 하나 있거든요. 질긴 막이. 이걸 기준으로 안에 생기느냐 밖에 생기는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치료하는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른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논외로 넘어가고, 다래끼냐 콩다래끼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래끼는 일단 급성염증이 생긴 상태를 다래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학 용어도 다르거든요. 다래끼 해보고 콩다래끼 해보면 다른 의학 용어가 나와요. 다래끼가 생겼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게 아파요. 아프고 붓습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그 부어오른 부분을 눌렀을 때 특이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압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붓고 열감 있고 눈만 깜빡여도 아파요. 얼굴 숙여도 아파요. 만지면 되게 아파요. 이게 막 급성염증이 일어나는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항생제를 처방하고 뭐 항생제 연고나 안약을 써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피부에 종기 같은 게 생겨도 참 뭐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은 항생제 먹으면 보통 그냥 가라앉고 괜찮잖아요. 근데 얼굴 여드름도 그렇지만 부어오를 때 아프다가 노랗게 골무면서 그 동그랗게 이렇게 혹처럼 고름집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눈에 남는 거를 콩다래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래끼하고 구별돼서 콩다래끼는 뭔가 동그랗게 만져지기는 하는데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만지면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아주 세게 누르면 아프지만 그냥 뭐가 있네 하는 정도인데, 이건 뭐냐면 다래끼가 생겼다가 가라앉을 때 고름이 흡수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 고름이 흡수되지 않고 조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또 아주 작아서 한 좁쌀알 크기, 뭐 파달 반개 크기, 이렇게 작은 거면은 사실 문제가 없고요. 사람 몸이라는 게 고름이 남아있으면 이게 병원균이 합해진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피막을 만들어서 둘러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덩어리로 남아있는데, 이게 재활성화 되는 경우도 흔하긴 해요. 너무 크기가 크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환절기가 되거나 하면, 아니 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랬거나, 그러면 안에 있던 그 병원균이 다시 재활성화해서 곪기 시작하는 거가 되고, 그럼 콩다래끼가 재활성화되면 이건 또 다래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커졌다가 또 그대로 가라. 그럼 점점 커지기 때문에 콩다래끼도 어느 사이즈 이상이 되면은 제거를 하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뭐 다짜고짜 제거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따뜻하게 따끈하게 찜질을 꾸준히 해주면 안에 있는 고름이 점점 흡수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다래끼냐 콩다래끼냐를 먼저 구별한 다음에, 다래끼는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콩다래끼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 없는데 재활성화된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고, 두 가지 다 따끈하게 찜질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는 고름을 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낫지 않겠다 싶을 때는 제거를 고려하는 거죠. 다래끼를 일으키는 균이 뭐냐, 이거 되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래끼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만지면 다른 사람도 옮아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래끼를 일으키는 균은 얼굴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상구균, 뭐 연쇄구균, 이런 게 이 눈꺼풀에 있는 이 마이봄샘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염을 잘 안 일으키는데, 왜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붉게 썩나면서 부어오르는데, 다들 뭐 안에 있는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갇히면서 균이 들어가서 곪은 거다. 그랑 똑같은 얘기라, 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꾸준히 기름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막혔으니까 기름은 나오지 못하고 안에 머무르게 되죠. 그럼 안에 있는 균이 번식하게 되면서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다래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사진 아마 본인 눈에서 흔하게 관찰하셨을 텐데, 눈꺼풀에 이렇게 노랗게 뭐가 맺히면 나 다래끼 생겼어, 이거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마이봄샘 기능장애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 조그맣게 뚫려 있는 구멍들이 마이봄샘 입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얇게 상피가 덮이거나 하면서 기름이 맺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막 이걸 손톱으로 긁거나 하면, 잘못하면 이제 균이 들어가서 곪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 다래끼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다래끼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